시장 정리와 함께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명민준 그리고 권예림 외신캐스터 나와주시고요. 자, 명민준 캐스터, 지난주 이 미국 증시 마감 상황 간단하게 짚어보면서요. 아마 이 고용보고서 관련해서 외신에서 상당히 많이 다뤘죠. 그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네, 뉴욕 증시 주간 기준으로 그래프를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 주에 4거래일밖에 없었는데요. 이 한 주에 4거래일밖에 없었지만 주간 기준으로 S&P 500과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0.3%가량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반면에 주간 기준으로 나스닥 같은 경우는 0.002%가량 하락을 했지만 2주 연속 하락세를 그리면서 주간 기준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외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기준금리 조기 인상설의 배경이었던 이 고용 지표가 최악으로 집계가 되면서 뉴욕 선물 지수는 또 급락세를 보이는 모습이었는데요. 고용보고서 부진의 뉴욕 선물 1%대 급락이라는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미국 1분기 GDP 그리고 어닝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규 취업자 수 같은 경우는 12만 6천 명으로 집계가 되면서 15개월 만에 처음으로 2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보시다시피 예상치인 24만 5천 명의 이 절반가량으로 집계가 되면서 최악이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이 외에도 옐런 의장이 언급했었던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도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전달보다 0.3%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주당 평균 노동시간이 감소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난주 최대 하이라이트였던 이 노동부 고용보고서가 부진하자 국채금리, 달러, 그리고 뉴욕 선물지수는 이 수직 낙하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금리 같은 경우는 1.9% 수익률 아래로, 달러는 유로당 1.1달러까지, 그리고 다우와 S&P 500 선물지수는 1%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지표로 인해서 올해 안으로 이 기정사실화됐었던 이 기준금리 인상이 더욱더 늦춰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왔고요. 안 좋을 것으로 예상하는 1분기 GDP 같은 경우도 이제는 0%대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안 좋은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고용을 자제했다라는 점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면서 1분기 기업들의 재무제표, 이 어글리한 1분기를 보낼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왔는데요.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외신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시간 수요일 알코아를 필두로 1분기 어닝 시즌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평균적으로는 어글리, 부진할 것이다라는 분석이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체적으로 S&P 500 기업들 중에 160개 기업, 약 3분의 1가량의 기업이 이익이 감소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실 텐데요. 평균적으로는 S&P 500 기업들이 마이너스 4%대 이익을 기록할 것으로 감소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강달러로 수출 기업들이 타격이 예상이 되고요. 유가 급락세로 이렇게 에너지 기업들의 출혈이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에너지 기업 같은 경우는 지난 분기 마이너스 30%의 이익을 기록을 했는데 이번에는 2배가량인 마이너스 63%의 큰 이익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1분기의 승자, 위너는 이 대형 은행으로 점쳐지고 있는데요.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큰 대형 은행들이 순이익이 8% 이상 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익을 침해했었던 이 큰 벌금이 1분기에 없었던 점이 개선세를 이끌었다라는 설명이고요. 장기 투자를 조금 추천하는 모습인데 곧 금리 인상이 단행되면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는 점을 강점으로 장기 투자를 좀 추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외신들이 삼성전자도 또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로이터 통신, 블룸버그 등 이렇게 외신 시장 전문가들은 평균적으로 5조 3천억에서 이 5조 4천억 가량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증권사보다는 조금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이 큰 괴리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특히나 갤럭시 S6 판매 호조로 2분기부터 이 큰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네, 실적 시전 내다보는 외신까지 정리를 해봤고요. 이번엔 권예림 캐스터,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의 3월 고용보고서 그 내용, 성적에 대해서 시장 어떤 평가를 내놨을까 듣고 싶습니다. 네, 이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고용 성적표에 대해 B-, C, 그리고 C-까지 저마다 낮은 점수를 내놨습니다. 이 고용 성적표를 받아든 이날 증시는 굿 프라이데이로 휴정했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수 선물은 1% 떨어지며 고용 쇼크의 영향을 크게 받았는데요. 여기서 로이터 통신을 통해 전문가 코멘트 먼저 함께 들어보시죠.
And they have an entire weekend to think about it. And the more they see that a number, let's say it surprises to the downside, the more they have a chance to say, yeah, it doesn't really mean much, the more likely you are to have a less negative, or as economists would say, perhaps even a stronger opening, if that would then be tied to the fact that if you thought the Fed could go in June, now they can't go. 네, 지난 금요일 미국 고용보고서가 발표되고 전문가들은 이 주말 동안 이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좀 있었는데요. 일부 경제학자들은 미국 고용지표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상대적으로 낮췄습니다. 한편 기준금리 6월 인상설에 베팅하고 있었던 전문가들, 이제는 의견을 바꾸느라 정신이 없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기준금리가 아무리 빨라도 9월에 오를 것으로 9월 금리 인상설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군요. 바로 이어서 그의 시장 마감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명미준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유럽 시장도 미국 시장과 같이 금요일에 성금요일을 맞아서 휴장했습니다. 혼조세를 보이는 모습 그대로였고요. 목요일에 발표되는 산업 생산 조금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자,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전체적으로 파란불이 켜진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고용 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서 국채 수익률이 3.6%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달러 같은 경우도 큰 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96레벨대 중반까지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엔달러 환율도 118엔대까지 이제 내려온 모습입니다. 국제 유가 WTI와 브렌트유 같은 경우는 이란의 핵 협상이 타결이 되면서 이란이 쌓아놨던 이 원유 재고를 풀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WTI 그리고 브렌트유에 대한 동향을 좀 살펴보셔야겠고요. 현재 WTI는 배럴당 49레벨대에서 형성이 가격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시장의 말 SNS 어떤 글들 올라와 있을까요?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 달러화는 유로 대비 0.8% 떨어졌죠. 하지만 지난해 달러 가치는 유로화 대비 27% 상승했고 올 들어서도 이미 9%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달러 랠리가 쉽게 수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월가에서도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기 바쁜데요. 이 시장은 S&P 500 지수에 속한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적게는 3%, 많게는 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심한 에너지주들이 유가 하락과 강달러 여파로 가장 큰 피해주로 손꼽히고 있죠. 한편 해외 수출이 절반 이상 차지하는 기업들의 판매 실적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강세로 미국 기업들의 매출은 약 250억 달러 줄어들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다만 헬스케어 기업들은 여전히 국내 수요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가장 우수한 산업 부분이 될 전망인데요. 또 저유가에 대한 호재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되며 올 2분기부터는 서서히 회복세가 나타나고 작년 수준의 실적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트윗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삼성의 갤럭시 S6가 국내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미 외신에서는 갤럭시 S6에 대한 찬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최근 IT 전문 업체인 테크노 버팔로는 이러한 호평으로 첫 단추는 잘 끼워졌지만 앞으로 언론에 대한 반응이 아닌 소비자들의 반응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 내놨습니다. 즉 판매 대수에 주시하라는 입장인데요. 이번에 삼성은 13억 중국 소비자들의 마음잡기에 집중 공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마침 샤오미가 5주년 기념으로 신제품을 한꺼번에 발표하며 이 갤럭시 S6의 뜨거운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갤럭시 S6 엣지 한 대 값으로 샤오미 폰 최대 8대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가격 메리트에서 밀린다는 입장이 아주 큽니다. 또 미국 시장에서도 우려가 있는데요. 이 지난해 아이폰 6 플러스가 밴드 게이트로 한 차례 홍역을 치룬 적 있죠. 이 내구성 테스트 결과 갤럭시 S6 엣지가 오히려 아이폰 6 플러스보다 구부리는 압력에 더 약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보다 이 밴드 게이트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아서 오히려 시장에서는 큰 우려사항은 아니다 이런 말이 많은데요. 이번 주 삼성의 갤럭시 S6 출시를 시작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은 더욱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네, 갤럭시 S6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